4학년 1학기 과학 104쪽 105쪽입니다. 콩, 팥, 좁쌀의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만화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잡곡밥을 만드나 봐요. 콩, 팥, 좁쌀을 다 섞어서 잡곡밥을 만드는데 이제 학생이 아빠 잡곡밥 지을 때 팥은 빼주세요, 팥은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먹어라고 했는데 학생의 의견을 굉장히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콩팥 좁쌀을 모두 섞어버렸네. 어떻게 팥을 골라내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자, 콩팥 좁쌀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실험 안내입니다. 콩팥 좁쌀의 혼합물 분리하기인데요. 자, 보면은 필요한 거는 콩팥 좁쌀의 혼합물, 그리고 눈의 크기가 다른 채 2개, 접시, 그릇 3개 이렇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콩팥 좁쌀의 모양, 색깔, 크기를 관찰한 뒤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할 건지,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할 건지를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먼저 손으로 한번 골라내서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의 크기가 다른 채 2개를 사용해서 혼합물로 분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분리하는 거랑 채로 분리하는 거랑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부터 콩, 팥, 좁쌀입니다. 자, 콩 먼저 볼게요. 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쵸? 노란색이고 약간 매끈매끈하네요. 겉에가.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큽니다. 콩팥 좁쌀 중에서는. 자, 그 다음은 팥입니다. 팥 같은 경우는 역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약간 흰색 줄이 가 있기도 하네요. 가 있기도 하고, 자, 약간 빨간색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약간 자주색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있고,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중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건 콩이고, 아마 가장 작은 건 좁쌀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좁쌀입니다. 와, 좁쌀은 어떻게 보여주기도 너무 작아요. 네, 좁쌀도 둥근 모양인데, 네, 좁쌀은 둥근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죠. 노란색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자, 어디 사라지면은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뭐 색깔보다 사실 중요한 건 크기예요. 요 크기가 다른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손으로 먼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으로 한번 분류해 볼 텐데요. 뭐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콩, 팥, 좁쌀, 그리고 쌀. 네, 이러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손으로 일단 분리를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하나하나 분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면은 자꾸 좁쌀이 가운데 끼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빼내야 되는데 요 또한 또 종류가 달라갖고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를 이용해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채인데요. 지금 채를 보면은 채가 이렇게 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채의 구멍을 채의 눈이라고 해요. 우리 채의 구멍을 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채의 눈이 큰 것을 가장 위에 놓고요. 채의 눈이 작은 것을 아래에 놓고,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제 좁쌀과, 콩과 팥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붓고 한번 흔들어 볼게요. 채에다 일단 조금 부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었죠. 그쵸?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비슷한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손으로 분리하는 시간과 이제 채로 흔드는 시간을 비슷하게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를 보면요. 물론 팥이 조금 남아있지만 콩만 거의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도 보면은 뭐 좁쌀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네, 거의 팥이 지금 팥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콩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4개만 이렇게 걷어내면 금방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팥만 드러내면은 더 빨리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작은 좁쌀만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채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진 않아요. 여기도 팥이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팥은 팥대로 좀 건져내고, 여기도 콩은 콩대로 건져내고, 이 과정이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채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이제 손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올려서 네, 이만큼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덮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체에 한 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빼보면은 여기 팥 몇 개 있죠. 이 팥 몇 개만 건져서 분류하고 콩만 분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좁쌀이 좀 남아있긴 한데 여기서 팥 건져내는 건 쉬워요. 이런 식으로 팥만 이렇게 큰 것만 빼내면 되니까 팥만 빼내고 그리고 맨 아래층에 있는 좁쌀과 합쳐준다면 그럼 금방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역시 채를 사용해서 하는 게 조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뭐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것들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알갱이가 작으면 통과하고 알갱이가 크면 이 채의 눈을 통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실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실험 잘 마무리하고 왔고요.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고체 알갱이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할 때 크기가 다른 알갱이, 네, 채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알갱이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채를 사용할 때는 알갱이의 크기와 채의 눈 크기를 잘 살펴보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쓰이는 때가 이제 해변 쓰레기 수거 장비라고 해요. 해변 쓰레기 수거 장비는 채를 사용해서 채의 눈 크기보다 작은 모래와 채의 눈 크기보다 큰 철 조각, 플라스틱 조각, 동전, 조개 껍데기 등을 분리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해변은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모래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흙을 이만큼 퍼요. 이만큼 펀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채를 지나가죠. 그럼 이 채의 눈보다 작은 모래나 이런 것들은 다 아래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거보다 크기가 큰 이런 쓰레기 등은 걸러지기 때문에 해변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해변 쓰레기 수거 장비 말고도 혼합물을 분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가에서 흙과 제첩을 분리하는 예래요. 자, 제첩은요. 요렇게 생긴 조개예요. 요렇게 생긴 조개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요. 이게 제첩국을 만들었을 때 한 숟가락인데요. 지금 보면 한 숟가락 안에도 지금 이 조개 살이 되게 많죠. 한 숟가락 안에도. 그만큼 이제 제첩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 조개인데요. 근데 그걸 강에서 이제 잡을 때 하나하나 손으로 잡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사용합니다. 채를 사용해서 일단 다 흙까지 다 퍼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채를 흔들면은 뭐 흙이라든가 아니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린 그런 제첩들은 빠져나가고
정말 이런 조개인 제첩만, 큰 제첩들만, 나름 크기가 큰 제첩들만 남아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사장에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예. 자, 공사장에서는 모래만 필요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흙을 가져오면 흙에는 모래도 섞여 있고 자갈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와 자갈을 이 섞인 이 혼합물을 퍼서 체에다가 휙 뿌려요. 그러면은 크기가 큰 거는 자갈들은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 남고 흙은 이쪽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쌓이겠죠. 그래서 흙이 필요하면 흙만 쓰고 자갈이 필요하면 자갈만 쓰고 이런 식으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관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실험 관찰 52쪽인데 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 좁쌀의 모양, 색깔, 크기를 관찰한 뒤 비교해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일단 모양은 다 둥근 모양이었죠. 둥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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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다. 그리고 색깔은 콩은 약간 노란색, 그쵸? 노란색이나 황토색, 그쵸? 그리고 팥은 붉은색 혹은 자주색이라고도 하죠. 자주색 같기도 하죠. 그리고 좁쌀은 노란색입니다. 그쵸? 그리고 크기는 이제 요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뜻이에요. 제일 작은 게 뭐였나요? 네, 좁쌀이죠. 제일 작다. 그리고 얘가 중간이고요. 그쵸? 그리고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콩팥, 좁쌀의 혼합물을 분리할지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글로 나타내면은 눈의 크기가 다른 채 두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세요. 한번. 네, 그려보면 좋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눈의 크기가 큰 채입니다. 그 다음 눈의 크기가 작은 채입니다. 그러면 콩은 여기 있겠죠. 그렇죠? 콩은 여기 있고 팥은 통과를 하겠죠. 팥은 통과하고 팥이 여기 걸리면 좁쌀은 여기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여러분들만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번으로 보겠습니다. 콩팥 좁쌀의 혼합물을 손으로 분리하는 방법과 채로 분리하는 방법을 비교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한지 써봅시다인데요. 손으로도 물론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채로 분리를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딱딱딱 칸에 나눠지기 때문에 채가 조금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채로 분리하는 방법이겠죠. 방법이 가장 편리했습니다. 더 편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생활 속에서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제첩을 잡을 때 그리고 뭐 공사장에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할 때 이런 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과학책 104쪽, 105쪽, 실험관찰 52쪽 마무리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